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이 최근 거제와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여성이 사귀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건데요. 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짚어보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심혜인입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네,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닌다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해서 피해자들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 근데 이때 반복성이랑 지속성의 특징을 보는 것을 스토킹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12 전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를 경찰청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2020년도에 4,513건, 2021년에 14,509건, 2022년에 29,565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3년 동안 6.5배 증가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가 앞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위험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발생한 범죄 사례를 하나씩 짚으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경남 거제에서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마 언론에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터뷰한 게 아니라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들 가해자와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 근데 연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다툼과 그리고 폭행이 이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고 만나는 걸 반복했다는 그 너무나 안타깝게 피해자 부모님은 몰랐지만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흔히들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고등학교 때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것이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인이 되면서 피해자랑 따라가서 같은 간호학과로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학과를 감으로써 내가 너 때문에 하향 지원했고 더 좋은 학교에 합격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그런 프레임에 이 친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프레임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가해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이 친구의 핸드폰을 감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놀라운 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잘 이렇게까지 드러내진 않거든요. 근데 친구들 앞에서도 폭행을 서슴없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친구들은 분명히 이 둘의 교제를 끊임없이 말렸을 거고 하지만 이게 주위 친구들 수준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고등학생이랑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굉장히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제재의 한계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 학생도 결국에는 참다가 폭발해서 똑같이 이제 폭행을 하다 보니까 경찰에 접수된 거는 일반 폭행도 있지만 쌍방 폭행을 포함해서 11건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고등학교부터 3년 동안 그러면 이게 왜 처벌이 안 됐냐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당시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피해자가 표명을 하면 가해자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교수님께서 범죄 심리를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스토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심리적인 특징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수하거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은 스토커 중에 자기 개념이 약해서 또는 자기 효능감이 낮아서 피해자를 통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정을 느끼고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커들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거나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요구를 거부 의사를 표명을 하더라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가 실패되고 그리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반하는 공격적인 양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거 있죠. 과거에 저희 성폭행 사건에서 많이 나왔던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토킹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는 가부장적 사고가 통용됐던 그 구시대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인식하고 본인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를 이해하고 이 사람들 왜 그런지 뭐 이것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스토킹 피해 당하는 분들, 피해자분들, 나 이거 스토킹 피해인 것 같은데, 그러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은 굉장히 경찰에 신고를 일반인들이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막상 내가 뭔가 물건을 절도를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정말 아무런 자기의 행동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할 텐데, 네네.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생하는 게 연인 관계거나 아니면 아는 관계거나 그런 관계에서 발생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도 스토킹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관계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쉽사리 경찰에 전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토킹 피해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을 할 때 네. 부산시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종합지원센터 이진센터라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불안도가 높고 경찰에 전화하는 게 두렵다면 우선 이런 센터 쪽에 연락을 해서 네네. 내가 이러이러한 게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정말 스토킹인 건지, 정말 내가 이거를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1차적인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거제도 사건처럼 대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교 안에 인권센터가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랑. 네. 그런데 가면 정말 이분들이 그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끔 정말 자세한 설명이랑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한 다음에 신고를 하셔도 너무 좋고요. 뭔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당장 전화를 하겠다 싶으면 즉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면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너무나도 자꾸 안타까운 이야기들만 전하는데요. 예. 2019년에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했던 안인득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이 안인득은 방화사건 이전에, 조현병 방화사건 이전에 10대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 스토킹을 했었습니다. 그 스토킹이 방화사건으로 전환된 건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어려웠는데 22년 만에 이 스토킹 범죄를 경찰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를 경찰 단계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불안하잖아요. 모든 나의 신상을 가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호시설로 인도도 가능하고, 그리고 긴급 응급 조치라고 있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스토킹이 발생을 하면 법원의 승인을 거쳐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걸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네네. 최대 한 달까지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아서 지금 좀 내가 스토킹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그리고 좀 신고를 해야겠다. 용기를 좀 내기를 주저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스토킹은 정말 누구에게나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인관계 서로의 어떤 관계성에 있다가 보니까 신고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느낀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 즉시 경찰 또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피해 조치를 받으시는 게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자,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